안녕하세요, 써링카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고민해야 될 3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사업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으로 택배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 항상 회사를 그만두면 어떤 사업을 할지 아내와 고민을 했어요. 아내는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없었죠. 그러다 아내가 한 중국 택배 회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 일이다라고 깨달았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K-팝 아이돌의 인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큰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점이 결정 사유였어요. 한국 진출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일 테니까요. 또 요식업 같은 매장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았고 도소매업 같은 재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사업이었죠. 저와 아내는 발빠르게 회사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벌써 명동이니 신촌이니 번화가에 대리점이 들어섰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생각한 위치에는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했지만 저희는 유학생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전 계약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 다녔어요. 사업은 주로 아내가 맡았고 저는 주말과 퇴근 시간을 이용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없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매장 임대를 위해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거든요. 언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전 회사에서 벌던 돈의 70%를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데 70%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사업에 올인을 했을 경우 시간은 거의 2배가 되고 정량적으로 140%, 적어도 100%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고민해야 될 3가지에 대해 아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예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경상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어디를 가든지 치킨집 혹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치킨집 대신 카페라는 단어를 넣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카페 창업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치킨이든 카페든 결국 그 이후는 죽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남들 다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 사업이 잘 되면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매출은 평균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2024년, 23년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 그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업들은 정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고 물으시면 다음에 말씀드릴 2번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둘째는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언제 사업을 시작한지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마음먹으시면 뉴스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나 기업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또 그 아이템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요즘 탕, 후루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탕후루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2년도에 처음으로 탕후루라는 아이템을 선점한 가게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사업도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점에 매수한 이 아이템이 떡상을 할지 떡락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번째 고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는 이 사업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떡락했을 경우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진다면 그건 좋은 사업 계획이 아니에요.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때까지 회사든 알바든 기존에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죠? 실패했을 경우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도 쉬우니까요. 또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최소화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홀이 있는 요식업이나 큰 자본이 필요한 도소매업 등 많은 돈을 깔고서 시작하는 사업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망하면 예쁘게 인테리어한 매장이나 물건들은 결국 본인의 손해로 바뀌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1년 후에 더 크고 좋은 매장, 사무실로 옮기면 돼요. 그러면 돈이 중복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악기를 배우려고 해요.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20만원짜리 초심자용 바이올린을 살 거예요. 제가 이 악기에 흥미가 붙을지 재능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400만원짜리 숙련자용 바이올린을 사는 거는 큰 도박이에요. 20만원을 실패하면 속은 쓰리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400만원을 실패하면은 꽤 마음이 심란하겠죠?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은 첫째, 뻔한 일을 피해라. 둘째, 최신 아이템을 찾고 선점해라. 셋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저도 다양하게 창업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전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인생은 한 번이니까 사업 한 번에 인생을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업에 성공하나요? 물으시면은 성공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때까지 넉다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잽은 맞아주지만 훅과 어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공감하시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고민해서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링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